코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순서로 개발을 학습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게요. 참, 아직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먼저 시청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이 만약 개발자가 되기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면 이 채널이 추천하는 학습 순서를 고려해보시기 바래요. 단, 앞으로의 여러분의 커리어가 달린 문제이니만큼 유목조목 깐깐하고 신중하게 따져서 결정하셔야 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새내기 로직 쌓기 과정이에요. 개발이란 게 실제로 어떤 건지 감을 잡으며 꾸준히 로직 구현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죠. 그렇다 보니 이 과정에서는 라이브러리 사용은 금지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라이브러리 일부를 직접 구현해볼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과정을 명령행 기반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명령행이라니 참 어이가 없으시죠? 또 이미 웹 개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채널은 믿고 걸러야겠다 싶으시죠? 괜찮아요. 원하면 지금 뒤로 가기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코린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격려하지만 그렇다고 헛된 꿈을 심어줄 수는 없어요. 코린이 시절에는 말이죠. 웹도 버거워요. 그러니 우리 로직 구현 하나에만 집중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명령행 툴을 하찮게 여긴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또 혹시 프론트엔드는 쉽고 백엔드는 너무 어려워라는 편견이 있다면 프론트엔드 오래 하신 분들한테 뺨 맞을지 몰라요. 제 생각에는 말이죠. 세상에 쉬운 개발이란 없어요. 이 또한 깊이 파본 경험이 없을 뿐이에요. 자,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갈게요. 이 과정은 자바스크립트로 진행할 거예요. C, 파이썬 등 많은 언어가 있지만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죠. 참고로 타입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개발 개념을 잡은 후에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이 과정에서는 객체 지향이 뭔지 맛만 보고 진지한 얘기는 이후 과정에서 진행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는 정보 저장을 위해 파일 입출력을 다뤄볼 거예요. DB를 안 쓰고 파일로 한다고? 여기 진짜 걸러야겠네 라는 생각이시죠? 괜찮아요. 안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뒤로 가기 하시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니깐요. 혹시 여러분, 데이터를 저장할 때 DB 사용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Git, 그래들 같은 툴은 어쩌죠? DB뿐만 아니라 뭐라도 필요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건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과정은 웹 프론트엔드 과정이에요. 드디어 명령행을 벗어나 첫 GUI 환경을 만나보도록 해요. 그러자면 먼저 HTML을 익혀야 해요. div, span, 폼, input, select, 테이블 같은 태그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런 태그들 하나하나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널은 로직 구현 능력 쌓기를 도와드리는 채널이니까요. 그러니 기본적인 지식과 사용법은 각자가 챙겨주시기 바래요. 대신에 이 채널에서는 HTML로부터 도출되는 문서 객체 모델, 즉 돔에 좀 더 집중할 거예요. 그 다음으로 CSS를 다뤄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스타일링, 애니메이션 이런 걸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 스스로 챙기셔야 해요. 책이나 인강 또는 다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주세요. 대신에 이 채널에서는 CSS 선택자에 좀 더 집중할게요. 개발 언어는 계속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앞서 제가 코린이한테는 웹도 버겁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바로 웹이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순차적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익힌 후에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야 뭐 별 차이 없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덧셈을 생략하고 곱셈부터 배운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시기 바래요. 물론 이 과정도 라이브러리 없이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웹브라우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중요하지만 의외로 많은 코린이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끝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에게 치트키와 같은 개발자 도구에 대해 틈나는 대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정이고요. 이제 세 번째 과정을 살펴보죠. 이 과정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간의 연동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다 보니 HTTP 프로토콜, 메소드, DNS 등의 웹 동작 방식을 익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웹서버를 구현해 볼 거예요. 지금은 이 사람이 가슴 벅찬 얘기를 뭐 이리도 쉽게 하나 싶겠지만 이쯤 되면 여러분도 할만하다 느끼게 될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웹서버를 만들어 보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갈고 닦아온 로직 구현 능력에 더해 자신감이 급상승하게 될 거예요. 상상만 해도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시점 이후로는 그동안 의도적으로 멀리해왔던 라이브러리를 드디어 사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먼저 익스프레스 JS를 사용해보며 우리가 만든 것보다 얼마나 더 잘 만들었는지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DB도 사용할 거예요. 그 다음 REST API를 잘 설계하는 법을 익히고 마지막으로는 멀티스레드와 비동기 처리로 이번 과정을 마무리해 볼 거예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과정이고요. 이제 네 번째 과정을 설명드릴게요. 이번 과정은 앞 과정에서 익힌 백엔드 기술을 엔터프라이즈급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바를 익힐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개발 언어만 바꿔보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수준 높은 객체 지향 개발을 시작할 거예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추상화는 물론 솔리드 원칙이라고 하는 객체 지향의 정수를 다뤄볼 거예요. 지금이야 이러한 용어들이 그저 외계어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도 이 단계에 이를 때쯤이면 제법 도전해볼 만한 주제라 느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 TDD, 즉 테스트 주도 개발을 경험해볼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소프트웨어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 보수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현업에서는 개발 못지않게 테스트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할애해요. 아무튼 이 과정에서는 그 테스트라는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스프링 부트를 익힐 건데요. 당연하지만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이 아니라 솔리드 원칙을 스프링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제어의 역전, 의존성주의, 관심사 분리 같은 묵직한 주제들을 다뤄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 채널의 소임이 아닐까 해요. 왜냐하면 이 시점 이후로는 여러분 스스로 얼마든지 원하는 학습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본인이 앞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길을 걸을지, 백엔드나 풀스택 개발자의 길을 걸을지, 더 나아가 모바일 앱 개발자의 길을 걸을지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나는 이 채널이 너무 나랑 잘 맞아서 여기서 좀 더 학습을 하면 좋겠다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도 구상 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저도 아직 구체적인 과정을 고민한 건 아니라서 아주 간단히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웹 프론트엔드 심화 과정이에요.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 기반의 개발이죠. 이쯤이면 여러분은 자바스크립트와 객체 지향 개념이 매우 익숙할 거라 타입스크립트를 금방 익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리액트 역시 이 기술이 세상에 왜 나왔는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을 테니 쉽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과정이에요. 코틀린 기반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틀린은 같은 이유로 쉽고 빠르게 익히게 될 거예요. 모바일 개발 역시 이전 과정에서 갈고 닦은 경험을 토대로 모바일 생태계만의 몇 가지 개념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학습할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이 원한다면 iOS 모바일 앱 과정도 진행할 수 있지만 iOS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맥북이나 아이맥이 필요해서 이건 고민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채널에서 준비 중인 과정을 모두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잔소리 조금만 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무리할까 해요.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과정은 반드시 보시는 순서대로 진행하시길 바래요.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지만 결국 자기 소신대로 하는 분이 꼭 계실 거예요. 하지만 경험 많은 선배 개발자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당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할만하다고 느껴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말이죠. 반드시 첫 번째 과정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참고로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개발자로 자리 잡은 분들이라면 정말 예의 없이 저랑 의견을 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개발자 선배나 지인이 있다면 꼭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공감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비유를 준비했어요. 수학으로 치면 새내기 로직 쌓기 과정은 사칙연산에 해당해요. 그리고 나머지 과정은 꼭 맞는 비유는 아니고 대충 이래요. 어떠세요? 순서를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지 않나요?
또 이것을 수영에 비유하면 말이죠. 첫 번째 단계는 발차기와 음파 훈련에 해당해요. 나머지 과정은 대충 이렇고요. 어떠세요? 이 역시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렇다니까요. 로직 구현 훈련은 개발자에게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이게 지름길이에요. 자, 그럼 이것으로 잔소리는 마치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채널이 제공하는 과정 중에는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새내기 로직 쌓기 과정과 웹 프론트엔드 과정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을 현타주의 구간이라고 불러요.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라이브러리 없이 가위바위보 같은 허접한 프로그램을 심지어 명령행 기반으로 짜야 하니 주위의 시선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라는 주위의 속삭임을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하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진짜로 이게 지름길이에요.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끝으로 저와 같은 듣보잡 개발자가 아니라 골목식당 백종원님의 조언을 한 번 더 인용하며 마치도록 할게요.